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에 4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단어 하나가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금리 인상. 시청자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 어제 장마판 채권 트레이더들이 보는 금리 스왑 시장은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아니라 금리를 올릴 확률을 80%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2022년 인상 사이클 이후 시장이 진지하게 가격에 박아온 시나리오는 인상이 아니라 인하 쪽이었습니다. 언제 인하가 시작되는지, 몇 번 내릴 건지, 얼마나 깊게 내릴 건지만 따져왔죠. 그런데 어젯밤 그 방향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QQQ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10년 국채금리는 4.67%까지 다시 솟구쳤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이 어젯밤 TQQQ를 들고 주무셨다면 오늘 아침 계좌를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아마 마음이 가볍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이 왜 무거운지, 그리고 그게 진짜 공포해야 할 종류의 무거움인지를 데이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풍경부터 그려보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5월 19일 화요일 밤 10시 30분 미국 정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마감때까지 6시간 30분 동안 시장은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 S&P 500은 7,353.61로 0.67% 하락 마감했고 다우는 49,363.88에서 0.65% 빠졌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701.53에 마감해 0.62% 하락. 우리 포지션의 기초인 TQQ는 1.87% 빠져 72.9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만 보면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하루로 보면 0.6%대 약세는 통계적 잡음 수준이죠. 문제는 그 다음 줄입니다. QQQ의 최근 5거래일 종가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5월 13일 714.71, 5월 14일 719.79, 5월 15일 708.93, 5월 18일 705.88, 그리고 어제 701.53, 5월 14일 고점에서 어제 종가까지 3거래일 동안 18.26포인트가 흘러내렸습니다. 비율로는 2.54%. 한 방의 폭락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용히 짜내듯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평일 아침에 이 채널을 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가장 무거운 한 가지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금리 인상. 미국 시장이 어제 가장 크게 흔들린 진짜 트리거는 회사 실적도, 차트도, 트럼프 발언도 아니었습니다.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어젯밤 미국 마켓 랩 헤드라인은 단 한 줄로 요약됐습니다. 연준 인상 공포에 주식 하락, 채권 금리 상승. 이 한 문장 안에 어제 시장의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10년 국채 금리는 4.67%로 0.95% 추가 상승. 이번 달 들어서만 6.6% 올랐습니다. 절대 금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도와 방향입니다. 5월 1일 4.38%였던 10년물이 보름 만에 4.67%까지 30베이스 포인트 가까이 튀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달러 인덱스는 98.1에서 99.32로 1.13% 상승. 그러니까 5월 들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단순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고 주가는 빠진다. 교과서 그대로의 긴축 환경. 그런데 연준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인상도 인하도 입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혼자서 미리 가격에 받고 있는 거죠. 무엇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인상 시나리오가 시장 가격에 다시 들어선 건 인상 사이클이 끝난 뒤로는 보기 드문 그림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시장이 왜 갑자기 인상 시나리오를 가격에 받기 시작했는가? 답은 한 곳에 있습니다. 유가. 어젯밤 ICE에서 브렌트유는 111.68달러에 정산됐고 뉴욕 WTI는 104.56달러에 정산됐습니다. 브렌트유 111달러. 자, 이 숫자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있는 유가 이미지는 아마 60달러대, 잘 받쳐줘도 80대일 겁니다. 코로나 직후 마이너스를 찍었던 시절을 빼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정상 유가 밴드가 그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브렌트유는 110달러 선을 넘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중동. 여기에 기름을 부은 ECB 측 발언도 최근 공개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이자 ECB 정책위원인 코허는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 환경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가까운 시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겁니다. 미국 연준이 아니라 유럽이지만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한쪽 중앙은행이 인상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다른 쪽 곡선도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본 그림은 이렇습니다. 유가는 한 달째 100달러 선에서 못 내려오고 유럽 정책 결정자는 이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미국 10년 금리는 4.67%까지 올라왔으며 달러는 99선을 회복했다. 이 네 가지가 한 화면에 동시에 켜진 순간 인상이 정말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진지하게 들어선 겁니다. 인상 사이클 종료 이후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이제 어젯밤 가장 노이즈가 컸던 또 다른 축,
백악관 쪽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새벽 한국 시각 자정 직후 백악관 무도회장 공사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에서 3일, 어쩌면 다음 주 초까지. 이란을 둘러싼 결정 시한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시장에서 두 갈래로 해석됩니다. 협상이 진전되면 유가가 식고 인플레 압력이 떨어집니다. 군사 옵션이 다시 켜지면 유가가 더 튀고 인플레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부통령 벤스는 협상 진전은 있다고 보지만 옵션 B, 즉 군사 옵션도 준비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고 본다면서도 탱고는 둘이 추는 것이라며 테헤란 측의 구체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톤을 잘 들어보세요. 백악관 안에서도 시나리오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은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다는 점, 그 자체가 어제 옵션 시장의 변동성 지표인 빅스를 18.0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VX18은 패닉도 아니고 평온도 아닌 시장이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확히 그 자리입니다. 종목 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흥미로운 종목은 단연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의 모에사 알파벳, 티커 GOGL은 어젯밤 387.66에 마감하며 2.34% 하락. 그런데 어제 같은 시간대에 구글은 무엇을 발표했을까요? 새로운 AI 모델인 제미나이 3.5. 어떤 입력이든 받아들이는 멀티모달 모델 제미나이 옴니. 그리고 24시간 가동되는 AI 비서 제미나이 스파크. 거기다 구글 CEO는 컨퍼런스에서 직접 숫자를 던졌습니다. 제미나이가 월간 9억 명이 쓰는 서비스가 됐고 검색 결과 위에 뜨는 AI 오버뷰는 월 25억 명, AI 모드는 월 10억 명에 도달했다고요. 9억 명, 25억 명, 10억 명. 보통의 시장 분위기였다면 그날 주가가 의미 있게 위로 반응했어야 할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식은 2.34%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 답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던 거죠. 4월부터 알파벳 주가는 1월 저점 314달러에서 어제 387달러까지 23.09% 뛰었습니다. 발표가 있는 줄 알고 미리 산 사람들이 발표가 나오자 차익 실현으로 출구로 향한 겁니다. 동시에 거시 환경, 즉 10년 금리 4.67%와 달러 99선 회복이 PER 32의 빅테크에는 좋지 않은 그림이라는 점이 합쳐졌습니다. 좋은 뉴스가 매도의 트리거가 되는 시장, 이게 4월 이후 빅테크 차트에서 종종 보이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AMD. 어젯밤 종가 414.05달러, 1.65% 하락, 일주 마이너스 7.64%로 압축해서 보면 매우 약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화면을 줌아웃해서 연초부터 보세요. AMD는 올해 1월 2일 223.47달러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제 종가 414.05달러, 연초 대비 플러스 85.28%입니다. AMD를 보유하지 않으신 시청자도 한 번쯤 멈춰서 보셔야 할 숫자죠. 같은 기간 나스닥 100은 플러스 14.56%. 시청자 여러분이 그저 QQQ만 들고 계셨다면 시장이 자기 평균 위에 플러스 14% 올라간 사이 AMD라는 한 종목은 그 평균을 5배 넘게 뛰어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마이너스 764%라는 숫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이 종목은 지금 매우 빠르게 달려왔고 잠시 숨 고르기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정말로 깨지는 신호는 AMD 같은 올해의 주도주가 5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갈 때에 나타납니다. 어제는 아직 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채권과 금 쪽으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이상한 그림은 사실 주식과 채권이 같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SPY가 0.67% 빠진 날, 장기국채 ETF인 TLT는 0.65% 빠졌습니다. 둘이 같은 방향. 시청자 여러분 중 많은 분이 학교에서 또는 책에서 60-40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를 배우셨을 겁니다. 주식 60%, 채권 40%. 주식이 빠지면 채권이 받쳐주고 채권이 빠지면 주식이 가져간다. 그게 60-40 신화의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것도 통계적으로 명확하게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SPY와 TLT의 일간 상관계수는 0.38이었습니다. 음의 상관.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오르는 해지관계. 그런데 2022년 1월 연준이 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직후부터 어제까지 4년 동안 같은 상관계수는 0.10으로 뒤집혔습니다. 양의 상관. 그러니까 어제 주식과 채권이 같이 빠진 건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4년째 굳어있는 정상 패턴이죠. 시청자 여러분이 자산 배분 책에서 본 그 그림은 2022년 이후의 시장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날이 와도 채권이 주식을 받쳐주지 않습니다. 받쳐주는 건 그저 현금, 그리고 시스템이 미리 정해놓은 신호일 뿐입니다. 금은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 빠지고 채권도 안 받쳐주면 금이라도 사야 하나? 어제 금 ETF인 GLD는 1.6% 하락해 411.50달러.
한 주로 보면 4.95% 마이너스, 한 달 단위로 보면 2.76% 마이너스. 지정학 위기 한복판에서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이 일주일에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표현, 매체에서 흔히 듣지만 실제 가격 행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제처럼 강달러가 진행되고 실질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금은 종종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빠집니다. 어제가 정확히 그 사례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롱 페이지에서 해지 페이지로 넘어가면 GLD 쪽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건 GLD가 무조건 오르는 자산이어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시나리오에서 TQQQ보다 덜 빠지는 자산을 미리 정해두었을 뿐이죠. 어제 같은 흐름에서는 만약 미리 해지로 들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단기 손실은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시스템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큰 폭락의 꼬리를 잘라낼 뿐 일상의 잔물결은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또 하나 짚어둘 게 있습니다. 어제 도쿄에서도 채권 시장의 결의 신호가 동시에 잡혔습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시장 개장 전에 장기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고, 일본 재무성 카타야마 장관은 환율에 대해 결단력 있는 대응 준비가 돼 있다고 추가 발언했습니다. 일본 10년 금리는 어제 새 고점 영역에서 거래됐고, 엔화는 강달러 영향으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에게 일본 채권은 멀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의 출발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일본 금리가 한 단계 더 오르면 그동안 저금리 엔화를 빌려 미국 빅테크를 사왔던 자금이 본국으로 돌아갈 자리가 한 단계 더 만들어집니다. 2024년 8월에 한번 봤던 풍경이죠. 그때 단 며칠 만에 나스닥 100이 두 자릿수로 빠졌고, 그게 우리 시스템의 백테스트에서 가장 매서운 단기 충격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는 그 풍경이 다시 재생될지 모른다는 신호가 도쿄와 뉴욕 양쪽에서 동시에 깜빡인 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사건이 그대로 또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 줄 기억해 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큰 단기 변동성이 미국 밖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한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10,000로 시작한 저희의 실계좌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799.97달러입니다. 시작 자본 대비 플러스 38%입니다. 어제 하루 시장이 빠진 게 보유 시가에 그대로 들어왔고, 계좌는 단기 변동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롱 페이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QQQ가 701.53이고 시스템이 보는 매도 트리거 기준선은 그보다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어제 시점의 QQQ는 자기 200일 이동평균보다 14.76% 위에 있습니다. 단기로 일주 연속 빠졌다고 해도 매도 기준선까지는 아직 두 자릿수 %의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추가로 빠지더라도 우리 시스템이 곧장 해지로 전환할 만큼의 거리는 아닙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두셔야 할 한 줄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롱에 머물러 있다는 건 시장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큰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큰 추세 안에서 작은 조정은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마이너스 4.57%, 마이너스 1.35%, 마이너스 1.87%, 누적 마이너스 7.62%짜리 TQQQ의 단기 흔들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매일 보고 견뎌야 할 종류의 변동입니다. 결정적인 매도는 그 흔들림이 아니라 200일 이동평균이 정말로 깨지는 순간에만 작동합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계좌를 보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면 그 무거움 자체는 정상입니다. 시스템이 결정해야 할 결정은 아직 트리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같이 떠올려주세요. 오늘 밤 한국 시각 22시 30분에 미국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 밤 화면에서 지켜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0년 국채금리 어제 4.67%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수치가 4.70%를 넘어 4.75%로 향한다면 어제 시장이 본 인상 시나리오에 시장이 더 무게를 싣는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달러 인덱스 어제 99.32, 100선을 넘는 순간 빅테크와 신흥국 자산 동시 압력이 한 단계 더 들어옵니다. 셋째, 유가. 브렌트 유가 111달러 선 위에서 추가로 자리 잡으면 다음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일에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세 가지에 한 가지를 더 붙이면 백악관발이란 발언입니다. 트럼프의 2에서 3일, 어쩌면 다음 주 초라는 시한이 오늘 밤이면 약 절반쯤 지나갑니다. 만약 협상 진전 헤드라인이 나오면 유가가 식고 빅테크가 반등할 자리가 만들어지고, 군사 옵션 헤드라인이 나오면 유가는 또 한 번 튀고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갈 자리가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시스템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매일 영상에서 확인하시는 그 신호 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젯밤 시장에 4년 만에 다시 등장한 단어, 금리 인상. 이게 진짜로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아직 매우 낮습니다. 80% 확률이라는 건 시장이 그렇게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뜻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80%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장은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끊임없이 가격으로 옮겨놓는 기계입니다. 그 가격이 가끔 어제처럼 한 방향으로 크게 기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한 방향으로 기우는 순간이 곧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순간은 아닙니다. 시장이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박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은 인상하지 않고도 인상한 것과 비슷한 긴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그 가격이 다시 풀려나가는 신호입니다. 10년 금리가 4.5% 아래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할 때, 달러가 99에서 후퇴할 때,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식을 때, 그 세 가지가 같이 풀리면 어제 시장의 무거움도 함께 풀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날까지 같이 화면을 봐주십시오. 내일 새벽에도 시장은 다시 열리고 닫힙니다. 그 사이에 또 한 줄의 데이터가 쌓일 겁니다. 저희는 그 데이터를 계좌로 받고 시청자 여러분은 화면으로 봤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어제 시장을 직접 본 것처럼 느껴지셨다면, 그리고 어제 보여드린 채권과 유가의 연결, 60-40 신화의 균열, 호재 매도 패턴의 구조가 다른 채널에서 듣기 어려운 종류의 통찰이었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내일 새벽에도 같은 자리에서 어젯밤 시장을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알고리즘에 도움이 되고 댓글은 다음 영상의 우선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젯밤 시장을 보고 가장 무거웠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개별주의 분석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 후 요청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다음 영상의 첫 줄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같은 자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